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 폭력에 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주제별 기출을 보시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총 5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3번부터 5번까지의 답안은 교재 뒤쪽에 실어놨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은 교육적 이슈 중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이슈입니다. 학교 폭력 주제로 면접에 출제할 수 있는 양상이 다양하니 반드시 주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을 맞이하였고,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접하는 시간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폭력이 사이버 폭력의 형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 및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학교 밖이건 아니건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생긴 폭력 행위입니다. 학교 폭력의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향, 원인, 예방 방법, 발생 시 대처 방안,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극복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폭력이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측면에서 학교 폭력은 많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는 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자살 생각 위험성이 1.4배에서 최대 5.6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측면에서 잘못된 대인관계를 학습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목격자의 측면에서 목격자 역시 괴롭힘의 직접적인 피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해로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영향 측면은 학교폭력이 나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학교폭력이 한 가지의 원인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측면에서 원인 첫째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공격성입니다. 둘째는 학교 폭력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인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포함이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측면에서 원인 첫째는 가정 형태입니다. 하나의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하나뿐인 자녀를 싸고 놀아 이기적인 성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가정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측면에서 원인 첫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적절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위주의적인 교사를 모델링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 면접에서 학교 폭력의 원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는 118페이지 팁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인과 예방 방안을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예방 방안을 떠올리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의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공격성을 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과에서는 체험 위주의 학습을, 상체 시간에는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둘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교 폭력에 관한 부족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측면에서는 첫째,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 교육을 함으로써 학교폭력 인지 방안,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홍보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적절한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합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시합니다. 셋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넷째,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일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올바른 태도를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사의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교재 120페이지 팁을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의 측면에서 예방 방안은 첫째,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답안을 구성하실 때 교사 측면에서의 예방 방안과 학교 측면에서의 예방 방안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학생 유형별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학생 유형을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첫째,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부분을 파악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개입합니다. 신체적인 부분은 보건교사와 연계하여 병원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심리적인 부분은 공감과 경청, 그리고 위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연계를 통해 개입하면 됩니다. 둘째, 가정과 협력하여 학생의 피해 회복을 다양한 측면에서 돕습니다. 셋째, 일시보호나 학급 교체 등을 학교에 건의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를 지원합니다. 넷째,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합니다. 가해자 측면에서의 대처 방안은 첫째,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지도를 함으로써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 어린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가정과 협력하여 가정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합니다. 셋째, 인성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방관자에게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기릴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피해자의 마음에 더 잘 공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와 극복 방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교육부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학교폭력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학교폭력 지수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철저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학습된 무기력감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몇 번의 경험을 통해 학교에 신고해봤자 라는 태도를 형성시켰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이러한 편견이 깨질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실 때는 일부 법률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개정 후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122페이지 사안 처리 흐름도를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업무를 학교에서 담당했었습니다. 둘째,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심의로 회부되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학부모 대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일부 개정 후 학교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원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 학교장 자체의 종결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학교장 자체 종결 사안의 조건 4가지를 123페이지 팁 정리 부분에서 확인해 주세요. 교육청은 피해자,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처분과 관련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 폭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 주제가 면접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스터디원들끼리 사이버 폭력에 대해 토론해보고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보세요. 사이버 폭력은 학교 폭력 중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누군가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폭력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적인 학교 폭력과는 달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 관찰로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언어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예는 수없이 다양하고 점점 그 양상도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를 보시면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종류의 사이버 폭력이 성행하는지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찾아보세요. 다음 카페 게시판에도 틈틈이 사이버 폭력의 예시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교과별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리 정리해 보세요. 이 역시 120페이지의 팁 부분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시면 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룰 부분이 많다 보니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면접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크니 이 주제를 꼼꼼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